최근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호주 그리고 일본에는 제공하였던 이지스함 기술을 한국이 요청하였는데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이 제공하지 않겠다는 이지스함의 기술인 CEC가 무엇이고 왜 호주와 일본에는 제공하였는데 그리고 한국에는 이지스 전투체계를 판매하였음에도 CEC 체계는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로 인해 우리 해군은 어떠한 영향을 받고 향후 우리 해군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지 않겠다는 CEC가 무엇일까요? CEC는 코어퍼레이티브 엔게이지먼트 케이퍼빌러티로 한글로 번역을 하면 협동교전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다수의 함정이나 항공기의 센서로부터 획득한 표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어느 플랫폼에서도 발사가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하여 제공함으로써 직접 접촉하고 있지 않은 표적에 대해서도 요격을 가능하게 해주는 네트워크형 화력 통제 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CEC를 탑재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데이터 링크를 통해 센서의 원시 자료를 공유하면 각 플랫폼의 합성 표적 처리 장치가 동일 알고리즘으로 하나의 합성 표적을 만들게 되고 이 표적에 대해서 원격에서 교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함정의 레이더나 통신 안테나는 지구의 곡률과 여러 가지 해상 장애물로 인해 수평선 너머는 탐지를 하지 못합니다. 함정의 레이더는 수평선 너머에서 낮은 고도로 다가오는 순항미사일을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조기경보기나 다른 함정에서 표적을 접촉하게 되면 CEC를 통해 센서의 원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각 플랫폼의 센서에서 보내온 신호를 모아서 컴퓨터가 하나의 공간에 있는 합성 표적을 만들게 되는데 이를 컴파저드 엔게이지먼트 픽처 즉 캡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 눈을 합쳐 하나의 정확한 표적 지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표적 정보는 웨펀 퀄러티로 실제 미사일을 발사해서 요격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고 빠르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시간의 지연이 거의 없고 좌표 오차도 매우 적어야 하며 CEC 체계에서 발사가 가능한 수준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맞춰주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격에 있는 다른 플랫폼에서도 발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 레이더로는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너의 레이더가 먼저 잡았으니 내가 접촉한 대로 내가 쏜다는 것입니다. 직접 표적을 잡고 있지 않아도 CEC의 합성 표적을 신뢰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니 이것이 함대 방공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운용 중인 전술정보 데이터 링크 16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링크 16은 전술정보 위치, 상태, 텍스트 등의 정보를 여러 플랫폼끼리 작전의 상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이터의 양이 작고 이 체계에서 주고받는 표적의 데이터로는 원격에서 사격을 하는 데에 필요한 로우 센서 스트림은 제공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스트림이란 레이더, EOIR, 소나 신호정보 등 각종 플랫폼으로부터 들어오는 실시간 데이터 패킷들의 연속으로 원시 신호, 영상, 추적 레코드, 타임스탬프, 좌표 품질 지표 등 여러 층의 정보를 말합니다. 반면에 CEC 체계는 고해상도 센서 스트림을 합쳐서 사격에 바로 쓸 수 있게 가공해주는 전용 체계로 이를 위해서는 표적 정보가 시간 지연이 거의 없고 높은 동기화와 정밀한 좌표가 필수적입니다. 다시 말해 링크 16는 우리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라면 CEC는 지금 이 표적을 내 미사일로 당장 쏴도 될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플랫폼의 좌표와 시간이 미세하게라도 어긋나면 합성 표적의 위치가 크게 틀려집니다. 그래서 CEC는 정밀 시간 동기화와 정밀 좌표를 필수로 하고 시간의 지연이 없는 전용 링크를 사용합니다. 이게 안 되면 원격 발사는 위험천만해지는 것입니다. 미 해군은 NIFC-CA와 CE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체계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은 아니고 비유하자면 NIFC-CA가 칩이라면 CEC는 그 집 안의 핵심 통로라고 보면 맞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NIFC-CA는 네이벌 인터그레이터드 파이어 컨트롤 카운터 에어로 직역하면 해군 통합 대공교전 체계입니다. 미 해군이 가진 모든 센서, 모든 무기,
모든 함정과 항공기를 하나로 묶어서 누가 보든 누가 쏘든 함께 싸우게 만드는 전투 네트워크로 전장 전체를 하나의 방공망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예전엔 각 함정이 자기 레이더로 본 표적만 공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가 먼저 보든 그 정보를 다른 함정이 받아서 대신 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보면 CEC는 NIFC-CA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적인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즉, 센서가 본 데이터를 무기 발사가 가능한 웨펀 퀄러티의 정밀도로 다른 함정이나 항공기에 실시간으로 넘겨주는 전용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CEC는 1990년대에 개발됐습니다. 그때 미 해군의 목표는 센서 데이터의 공유였습니다. 여러 함정과 항공기가 같은 표적을 동시에 본 것처럼 만들어주는 기술 덕분에 원격 교전은 가능해졌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함정과 항공기 그리고 지상 레이더까지 들어오면 어디에서 사격의 최종 결정을 할지, 여러 표적이 동시에 들어올 때 누가 어떤 미사일을 쏠지, SM-2, SM-6, SM-3 같은 미사일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유도될 때 통합 지휘 통제를 어디에서 담당할지, CEC는 사격 관련 데이터만 공유할 뿐이지 지휘 체계와 전투 절차까지는 통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NIFC-CA입니다. 2000년대 들어 미 해군은 이제 단순히 데이터를 공유하는 걸 넘어서 전투 개념 전체를 하나로 묶자. 그래서 만든 것이 NIFC-CA, 즉 해군 통합 대공교전 체계입니다. NIFC-CA는 말 그대로 CEC 위에 얹힌 운용 개념의 상위 체계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미 해군은 대공방어의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대공방어에 이토록 중요한 CEC 체계 구매를 허가한 나라는 호주 해군과 일본 자위대 뿐이었습니다. 호주는 2017년 12월 미국의 레이션사가 CEC를 최초로 국외 판매할 예정이며 호주의 이지스 구축함에 이 CEC 시스템을 탑재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호주와 미 해군은 공동으로 시험을 실시하였고 호주 국방부도 미국의 CEC를 최초로 구매한 나라이며 최초의 국제 파트너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호주 구축함은 그 당시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하고 있었고 미국과의 작전의 통합을 높이려는 전략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태평양과 인도양에서의 연합작전을 자주 수행하는 미호 동맹 관계로서 미 해군과의 정보 센서 공유와 공동 방공망 구축이 중요했기에 미 해군과 동일한 수준의 센서 무기 네트워크를 도입하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구축함 호바트함에 CEC를 탑재하여 미 해군 이지스함과의 데이터 공유 실증 시험을 마치고 실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조기 경보기, 지상 대공망과 구축함, 프리기급에서도 CEC 탑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호주에 CEC 체계를 제공한다는 것은 미 해군과 센서 무기 네트워크 수준에서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에게 고성능 센서 공유 체계를 허용했다는 것 자체로 전략적 신뢰의 표시인 것입니다. 또한 호주 해역인 인도태평양에서 동맹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며 미호 연합방공망의 사거리와 반응 속도를 개선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2015년 8월 미국 정부가 일본 함정 두 척의 CEC를 FMS 판매로 한다는 것을 의회에 통보했고 2020년 3월에는 일본의 이지스 구축함 마야급에 처음으로 CEC를 탑재하였습니다. 일본은 이미 이지스 구축함과 E-2D 조기 경보기 등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미 해군과 자위대와의 연합작전을 고려해 고도의 센서무기 통합 능력을 강화하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북한의 탄도탄 위협에 대비하여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의 강화가 필요하였었고 센서 공유 및 원거리 교전 능력이 매우 필요하였습니다. 마야급 구축함 설계 시에 미국과 호주 해군과의 데이터 상호 공유를 염두에 두고 CEC를 고려하였고 향후의 CEC 탑재 플랫폼의 확대와 미 해군과의 상호 운용 강화 유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CEC 제공은 미일 동맹의 해양방공 통합 수준이 상향되었다는 신호이며 일본 해역에서 미 해군과 센서 무기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공유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해군의 멀티노드 방공망이 확장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미국은 이 두 나라에만 CEC를 제공했을까요? 그것은 이 CEC가 매우 고급 센서 데이터 및 사격 통제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공유하는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안 및 기술 통제, 즉 수출 통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거절도 미 정부의 수출 통제 기술 이전 정책상 미지원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된 국가들은 미 해군과 전략적 동맹관계 혹은 미군과 고도의 연합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라는 공통의 특징이 있습니다. 즉 기술 이전 전에 상호운용성, 통합훈련, 신뢰관계 등이 확보돼야 합니다. 이 제공이 갖는 전략적 의미는 동맹국이 CEC를 갖게 되면 미 해군은 그 동맹국 함정과 항공기의 센서까지 자기 네트워크로 끌어들여 연합항공망 사거리 및 반응 속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군과 동맹군이 단일 전력처럼 작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 억제력 및 위협 대응 능력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제공을 받은 동맹국 입장에서는 자국 단독 작전 능력 향상은 물론 미군과의 연합작전에서 한층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므로 안보 외교적 위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즉 CEC는 미국이 외국에 선택적으로 제공한 고급 네트워크형 센서 사격 통제 체계였으며 두 나라에만 제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 국가가 제공받을 때에는 이지스 함정 보유와 미군과의 연합작전 환경 그리고 기술 보안 요건 충족 등이 요구 조건이었고, 이 기술 제공은 단순 장비 판매를 넘어서 미군과 동맹 간의 전투 공간을 공유한다는 동맹 통합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2024년 6월경 CEC 수출 가능성 검토를 미 해군에 공식 요청을 하였는데, 같은 해 8월경에 미 정부의 수출 통제 및 기술 이전 정책상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미국이 수출 지원을 하지 않은 표면적 이유는 미국 정부가 CEC를 미군 유일 또는 혈맹연합 유일 기술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 정부의 수출 통제 및 기술 이전 정책상 미지원은 아이타의 캐터고리 11과 12 항목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는 결과적인 표현일 뿐, 왜 미지원으로 분류했는가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아이타는 인터내셔널 트래픽인 암즈 레귤레이션즈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 관련 물품과 서비스의 수출입 및 거래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규정으로, 캐터고리 11은 군사 전자장비를, 12는 사격 통제, 레이저, 광학 유도 제어 장비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CEC의 수출을 미승인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CEC는 단순 통신 장비가 아니라 미 해군의 사격 통제에 중요한 신경망이라는 것입니다. CEC는 단순한 데이터 링크가 아니라 센서의 원시 신호를 바로 사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공유하는 체계입니다. 즉 CEC 링크를 통해 공유하는 데이터는 곧바로 SM-6와 SM-3 미사일 발사 명령과 직결될 수 있는 수준의 정밀도와 보안성을 가집니다. 이 말은 곧 CEC 네트워크에 들어오면 그 나라의 레이더와 미사일이 미 해군 전투망의 일부분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CEC 네트워크에 연결될 노드의 신뢰성 보안 통제 수준을 극도로 엄격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의 무기 체계가 완전한 미 해군 표준 아키텍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이지스함은 베이스라인 7을 배치 1 함정에, 베이스라인 9은 배치 2 함정에 탑재하고 있고, 이지스 전투 체계와 한국이 개발한 무기 체계 간 인터페이스는 한국 하나 시스템사에서 통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CEC의 핵심 암호화 모듈인 USG2B와 연결되는 데이터 보안 경로 크립토 패스가 100%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 해군 입장에서는 CEC 체계를 타고 들어오는 신호가 제3의 시스템인 한국 무기 체계를 경유할 때 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과 호주의 경우는 이지스 전투 체계와 연동하는 무기 체계까지 완전히 미 해군 표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이 문제를 피해갔던 것입니다. 셋째, CEC는 미국 내에서도 핵심 탄도미사일 방어인 BMD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CEC는 NIFC-CA뿐 아니라 탄도탄 방어 작전망에도 연결이 됩니다. 미 해군은 아직 한국을 자국 BMD-12망에 직접 노드로 연결시키는 것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신뢰 문제라기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감시망 그리고 북한 신호정보 위협 등을 고려한 기술적 보안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 전략 정치적 이유 즉 비공식인 이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일본에는 CEC를 제공했는데 한국에는 제공하지 않는 것은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삼국 방공 네트워크의 위상의 조절 문제라는 것입니다. CEC는 일본 마야급과 호주 호바트급에 제공됨으로써 미이로 연합 작전망을 완성했습니다. 반면 한국에까지 제공하면 미한일 삼국이 실시간 사격 통합망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미국은 한국의 연합은 하되 기술적 완전 통합은 신중히 한다는 정치적 균형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CEC 판매는 국가 간 완전 신뢰의 신호입니다. CEC 판매는 미국이 특정 국가를 내 전투망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즉 일본과 호주는 정치적 기술적 동맹 신뢰가 수십 년간 축적되어 이 인증을 받았지만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안보 협력은 긴밀하지만 정보 보안 레벨이나 동맹 신뢰도 정치적 일관성에서 조금 불안정하다고 보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권 정부에 따른 대미 외교 기조 변화와 한일 관계 진폭 등이 CEC 승인 결정에 간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이중 제약 전략입니다. 미국은 자국 이지스 기술 핵심을 단계적인 수출 통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KDX-3 세종대왕급에 판매할 당시 미국은 이저스 베이스라인 7 제공과 SM-2 사용을 허가하는 선에서 그쳤고 CEC, SM-6와 SM-3 미사일과 통합 능력은 차후 동맹 상황에 따라 검토로 유보했습니다. 즉 미래의 정치 전략 협력 수준에 따라 업그레이드 열어두기 전략입니다. 다시 말을 해보면 표면 이유 이외의 실제적인 배경으로 국산 무기 체계와 통합으로 인한 보안 경로 검증 문제, 미 BMD-12망과 연결 시에 민감한 정보의 노출 우려, 동북아 삼국 균형 및 한국의 대외 정책 가변성과 전략적 수출 통제, 그리고 연합 교정 권한 문제로 CEC 연결 시의 발사권과 지휘권 경계가 불분명하게 됨에 따른 법적 그리고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한국 이지스함인 세종대왕급과 정조대왕급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한국 이지스 구축함 배치 I은 세종대왕급 세척으로 이저스 베이스라인 7으로 CEC 미탑재하였습니다. 배치 -II는 정조대왕급 세척으로 이저스 베이스라인 9 차리투로 BMD 기능에 SM-6와 SM-3 운용이 가능하며 CEC는 탑재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해군은 왜 세종대왕급 구축함 사업 시에 이지스 구축함과 함께 CEC 기능을 구매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에 대한 공식 문서로 명시된 자료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요인들이 복합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CEC는 미국 내에서도 고도보안 체계이고 정책 리스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업 타이밍상 배치 1 당시 한국의 우선순위는 대형 다목적 이지스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BMD와 원격교전 체계인 NIFC-CA, CEC는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로드맵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체 네트워크 존재인 링크 16과 22 그리고 국산 전술 데이터 링크 등으로 상황인식이나 지휘 통제는 가능했지만 CEC급의 사격 품질 공유는 기술 보안 문턱이 매우 높았다는 것입니다. 즉 못 산 것이냐 안 산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우선순위가 아니었다가 더 정답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 지금 한국 이지스 구축함의 CEC 체계 획득 문제가 이슈가 되었을까요? 북한의 순항과 탄도탄의 위협 고도화와 SM-6와 SM-3 도입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지금 CEC의 필요성이 더 부각된 것이었습니다. 즉 북한의 적어도 순항과 극초음속 기동형 표적 확대됨에 따라 수평선 넘어 먼저 본 플랫폼의 표적 지시가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이지스 전투체계가 베이스라인 9으로 변경되면서
SM-6와 SM-3 미사일과 같은 원격 교전 무기를 실제 운용하려면 CEC가 있느냐 없느냐가 파급력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호주에는 제공되었는데 한국은 거절 통보라는 대조가 대중적 관심이 촉발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해군이 CEC를 갖지 않는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연합과의 원격 발사 협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함정이 갖는 실질적 방공 사거리와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되며 특히 서해나 동해에서 빠른 저공 위협 대응에서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에 이지스 구축함 배치2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SM-6와 SM-3 운용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자주적 BMD 능력은 크게 개선될 수 있으나, 다만 미군과의 실시간 CEC 수준의 전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략적 영향으로 CEC를 지원하지 않은 것은 한미 간 기술 공유와 작전 통합의 경계선을 미국이 직접 관여와 통제하려는 민감한 영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은 자체적 KCEC 개발이나 별도의 고신뢰 연동 절차에 대해 협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최근 국내에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인 KIAMD 개발 논의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한국 해군의 목표는 단순히 장비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 해군의 대공과 탄도탄 방어 체계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동맹과의 완전한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이지스 전투 체계 배치2의 성능을 안정화하고 둘째 CEC급 기능을 대체하거나 안전하게 연동할 수 있는 국산 체계와의 연동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며, 셋째 동맹과의 단계적 신뢰 구축을 위한 절차와 기술 그리고 보안 등과 같은 세 가지를 병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단기적 3년으로 안정화와 준비입니다. 현재 배치2 이지스 전투체계 베이스라인 9에 대한 완전한 적합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통합 테스트와 국내 무기체계와 이지스 전투체계 간 인터페이스의 안정화와 전용 암호 모듈을 설계하며 관련 운용 규정과 키관리 절차를 정립하고 전술과 운용 규정을 정비할 뿐 아니라 대체 네트워크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전 네트워크의 보안과 전술 데이터 링크 운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하며 동맹국과의 대화를 통해 상호 운용성과 보안 검증 절차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중기 3에서 7년에는 KCEC 또는 게이트웨이에 대한 실제 구형과 시험 평가를 통해 자체 고속 센서 스트링 공유 체계와 안전한 게이트웨이로 미 CEC망과 부분적인 연동 시험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배치2에 탑재된 SM-6와 SM-3 미사일의 운용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발사와 유도, 소프트웨어를 검증하고 외부 센서 데이터의 수용성 여부 등에 대한 시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자전과 사이버 능력을 강화하고 미 로주가 가지고 있는 CEC와 제한적이 되겠지만 실시간의 연동 훈련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국제법적 정비를 통해 유도탄 발사권과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동맹 간의 데이터 공유를 위한 MOU를 체결해야 합니다. 7에서 15년인 장기적으로는 완성과 자립으로 국내 함정과 항공기 그리고 지상망에 KCEC 체계를 도입하여 상호운용 규약을 확립하고 보안 절차가 검증이 완료되면 단계적으로 미 CEC망과의 연동을 확장하며 국내 BMD 능력을 높이기 위한 SM-3 미사일급 운용과 국내 대체 요격 체계를 완성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CEC는 함대 방공을 네트워크화된 원격 교전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체계이고 일본과 호주에는 제공했지만 한국에는 2024년 기준 거절이 통보되었습니다. 우리 해군은 미국의 CEC 체계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지스 전투체계 베이스라인 9의 SM-6와 SM-3 도입에 맞추어 국내 통합방공 체계를 미국의 CEC 체계와 상호운용성과 연합, 대공방어 능력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CEC는 남의 눈으로 내가 쏘는 네트워크 전투의 핵심 기술입니다. 미국은 이 기술을 일본과 호주에는 제공했지만 한국에는 보안과 신뢰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군은 이미 베이스라인 9 이지스 전투체계를 통해
그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이제는 미국 의존이 아닌 한국형 KCC를 개발해 자립형 방공 BMD 체계를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한국형 CEC의 개발 가능성과 로드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